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쿵소리를 누군가가 들었어요.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아무도 없는 숲속이 되는 거고 쿵소리도 안 난 거다.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멘탈 탄탄입니다. 이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. 넷플릭스 드라마고요.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. 이거 스포가 일단 있으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나레이션이 나와요.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. 쿵.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.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0년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윤계상 배우가 연기한 구상준이라는 분이 나오고요. 2021년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전영아. 21년간의 시간차가 있는 두 가지의 공간이죠. 공통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.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. 2000년에 구상준 모텔에는 연쇄살인범이 투숙을 해서요 살인을 저질러요. 살인 사건이 일어난 모텔이라는 취급을 받고 하루아침에 충물이 된 거예요. 구상준은 잘못한 게 없어요. 근데 피해를 입고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들 가족을 보면 막 수근수근거리고. 그래서 이 구상준 배우는 막 공사 현장에서도 이래요. 모텔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거죠. 반전 아닌 반전이 있는 게 구상준 아들, 어린 아들 구기호가 모텔에 이렇게 놀러 왔다가 그 연쇄살인범이 살인할 여자를 안고 가는 걸 마주친 거야. 근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도 나빠지고 막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은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고 가족들이 풍비박산 났다는 죄책감을 또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2021년 이 김윤석 배우가 연기한 전영아 펜션에서도 유성아라고 연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를 데리고 투숙하거든요, 펜션에. 근데 투숙할 때 2명이 왔어요. 애랑 고민 씨가. 나올 땐 1명으로 나온 거예요. 나중엔 이제 블랙박스 또 확인하는데 혼자 나와. 시체나 이런 거 발견한 건 아니야. 근데 신고를 안 해요. 왜 그러냐면 펜션이 공간이 전영아가 암으로 투병하는 아내와 마지막으로 보냈던 곳이에요. 되게 추억이 깃든 거예요. 아내가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해서 아내랑 같이 보낸 거예요. 시간. 아내는 죽고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공간이 제가 봤을 땐 살인으로 더럽혀졌다라는 거를 말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. 모텔 사건을 혹시라도 알고 있었다면 같은 동네니까 이러면 내 생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요. 근데 1년 만에 고민 씨가 다시 와요. 이 사람이 분명히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 신고를 안 한 걸 알거든. 오히려 이 전영아를 괴롭혀요. 가스라이팅을 해요. 너도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. 영화 제목이 더 프로그래요. 프로그. 이 극중 대사에도 이런 게 나온 게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. 본인들이 그냥 남의 소중한 공간에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영업자가 그 돌에 맞은 거야. 이 사람들의 잘못을 굳이 본다면 용기를 내고 신고를 막 하지 못했을 것? 근데 뭐 대부분의 소시민이 그랬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구리 같은 소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껴요. 그리고 살인범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즐기고.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, 이재명 선생님은? 신고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의심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고하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보기엔 편집증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뭐 할 수도 있겠지. 근데 애매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전 그랬으면 저는 확인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했을 것 같긴 해요. 저는 1, 2편을 봤는데 LP판 뒤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을 해요. 일단 처음에는 엄청 놀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이제 경찰서장인 분이랑 이제 섰다가 그때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약간 심경에 좀 변화가 좀 생긴 것 같고 애써 부정하고 나레이션도 나아요. 나도 그냥 똑같이 그냥 했다. 이 공간에선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. 부정의 동기가 손님이라고 하기에는 원래도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그 동기가 어떤 생계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건 김윤석 배우는 펜션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아는 사람만 받아요. 새로운 사람 안 받아. 그래서 막 옆에 이웃 펜션 하시는 분이 뭐 좀 적극적으로 해라 마케팅이나 이런 거 막 하라 그러는데 안 하거든요. 저는 이 공간이 좀 아내와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,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혹시라도 이 공간을 좀 더럽힐까봐 혹은 망가뜨릴까봐 그런 두려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도 부정을 하면서도 계속 악몽이나 죄책감에 좀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 공간은 어쨌든 저 사람은 떠났고 시체가 발견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이고 모르는 척을 하면 이 공간은 아내와 나의 추억이 깃든 곳,
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계속 보면 후회를 좀 해요. 어쩌면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. 엄청난 또 큰 변화고 삶을 그냥 좀 지키고 싶어하시는.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.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가 나오는데 당연히 나무가 없어도 나무가 쓰러지면 쿵 소리가 났을 거거든요.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건 쿵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면 쿵 소리는 안 난 거가 된다.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쿵 소리를 누군가가 들었어요.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아무도 없는 숲속이 되는 거고 쿵 소리도 안 난 거다.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결국은 개구리들이 주인공이죠. 사실 개구리는 자기 몸도 지키기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요. 이게 누가 돌 던지면 개구리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윤계상이나 김윤석 배우는 마치 개구리처럼 돌이 나한테 안 날라오기만 바라면서 좀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좀 어떤 계기를 삼아서 이 사람들이 좀 이제는 개구리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나 이 사람을 뭔가 정의로서 응징하기 위해서 나서요. 다른 사람을 좀 돕기도 하고 요즘 어떤 세태가 사실 막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고 뭐 가끔 뭐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보면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강도나 살인이 이루어져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고 이런 게 가끔씩 이렇게 해외 뉴스로 나오기도 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요즘 뭐 내 알바노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피해를 올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해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적극적이고 뭔가 도우려고 할 때 그게 좀 나한테도 좀 득이 되는. 전영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숲속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전영아는 들은 거잖아요.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 부정하는 거니까 고뇌가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적으로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. 싸우면서 사람을 되게 좀먹게 되는 게 아닐까. 근데 내가 들었는데 그걸 안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부정은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. 그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. 들어온 내용은 지워지진 않아요. 그것도 강렬한 어떤 감정이 섞인 기억들은 오래 가죠. 내가 싫을수록 더 오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영아가 정말 좀 힘들지 않았을까 또 하나고. 윤계상 배우는 이제 좀 늙어가고요. 계속 PTSD처럼 아직도 그 노인이 돼서도 거기에 좀 근데 구기아는 그 범인을 죽입니다. 자기가 뭐 사제총 같은 걸 만들어.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. 그 어릴 때도 무력하고 부모님이나 경찰에도 알리지 못했고 죽어갔던 여자를 살리지 못했던 뭔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뭐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행위를 좀 하고요. 그 모습을 전영아가 우연히 보고요. 그 계기로 전영아도 바뀌어요. 그리고 그거를 대응하지 못했을 때 이제 윤계상이 어떻게 됐는지 2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러서 고통받는 윤계상을 보면서 전영아는 좀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구기아랑 전영아가 처음 보는데도 뭔가 얘기를 나눠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부정이란 방어 기제에서 전영아가 그렇게 했고 구기아는 결국 액팅아웃이긴 하지 일종의. 근데 그걸 극복을 한 거네. 결자해지를 한 거니까. 맞아요.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트라우마를 직면해서 해소를 한 거지. 그거는 맞아요.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이제 극복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그 전영아 캐릭터가 이제 그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깨고 적극적인 방어 기제로 좀 변하는 그런 면으로의 어떤 변화가 아닐까 싶고 구상준이 보이는 방어 기제는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본인의 탓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지만 그걸 좀 극복한 유일한 캐릭터 아닐까. 근데 구기아 같은 경우도 PTSD 치료 중에 심리도식 스키마 치료에서는 과거에 이제 상상으로 그걸 회복을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가해자가 있으면 유럽 쪽에서는 가해자를 떠올려서 그 사람을 그 상상에서 이제 죽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넣어서 평생 이제 벌을 받게 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내가 제일 좀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같이 만들고 그러면 사실 좀 해소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뭐 드라마적으로 표현하려고 했겠지만 구기아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복수를 상상으로 이제 하는 치료를 좀 받았으면 PTSD도 해소되고 자기도 이제 사회적으로 벌을 받는 게 없지 않았을까. 이따가 리뷰하겠지만 최애아이 2기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아쿠아 캐릭터가 약간 그런 복수를 꿈꾸는데 걔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잖아요. 그러니까 해소할 때 이제 일종의 그 연극에서 갈등을 좀 해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이코 드라마 같은 부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건강하다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
하면 구상준이나 구기아가 아픔을 겪었잖아요. 승화라고 해야 되나?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고 기자가 돼서 사실 이 사람들은 피해자로 분류가 안 돼요. 관심이 없어. 제3자 이면을 파헤치는 좀 르포 파헤치는 기자. 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좀 그런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어떤 사회활동 복지 인권 쪽을 사회복지사.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좀 건강한 방어 기제의 승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 됐다. 적절한 상담 도움을 좀 받았다면 그래도 정신과 쪽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치. 생각이 들고 그때 바로 경찰서 갔어야 됐다. 스포인데 알고 봐도 좀 재밌거든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